금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당초 이번 주에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면서 광장의 즉각 파면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심은 이미 파면이다라는 외침과 함께 광주 시민들은 단식, 삭발, 철야 농성, 1인 시위까지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며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5.18 민주광장에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0010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파면이 결정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0010의 재구속이 결정되어야 한다. 예상치 못한 대통령 석방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까지 늦어지면서 가중되고 있는 불안과 혼란을 끝내는 길은 즉각 파면뿐이라고 시민들은 외쳤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계절이 넘어가고 이러다 내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드는데 잠을 못 잘 정도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광주 사람들만의 또 무거운 짐을 좀 이렇게 느끼게 돼서 나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탄핵 촉구 집회. 표현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문화제부터 곡기를 끊고 머리를 밀고 탄핵의 결기를 보일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볼 작정입니다. 5.18 민주광장에서의 철야 농성도 오늘로 4일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24시간 행동하겠다며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 주문을 선고하기를 바라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손글씨를 SNS에 게재하는 온라인 챌린지도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들도 탄핵 인용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광주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일 대규모 집회를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오늘로 마감됐습니다.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조기 대선 여부와 상관없이 치러지는 4.2 재보궐선거.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이재종 후보가 담양군수 재선거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후보는 마을회관을 돌며 중앙정부에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젊은 지역 일꾼이 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요것은 좀 국비를 좀 이제 보내달라. 나라 돈을 좀 갖다가 쓰고 우리 군의 세비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르신들 복지나 중앙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잘 풀어가 볼랍니다. 조국혁신당은 3선 군의원이자 담양군의회 의장인 정철원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정 후보는 풍부한 군정 활동을 갖고 있는 만큼 주민들을 직접 만나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중로부부터 건방제리 또 메타사카야 그걸 쭉 사천면을 쭉 정원을 만들어서 담양군을 아름답게 관광도시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많이 와야 경제가 살고. 이로써 지난해 치러진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에 이어서 담양군수 재선거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벌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28일부터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가, 다음 달 2일에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담양군수 재선거 법정 TV 토론은 광주 MBC에서 생중계됩니다. 한편 이번 4월 2일 재보선에서는 담양군수 외에도 광양시와 담양군 고흥군에서 각각 기초의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염력이 높아서 소와 돼지 등의 치명적인 질병인 구제역이 전남 영암의 한 한우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건 2년 만인데요. 확진 농가에서는 살처분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급 방역을 알리는 통제선 주변을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축사로 향하는 중장비 주변에도 쉴 새 없이 소독약이 뿌려집니다. 한우 162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에서는 일부 소들이 침과 콧물을 흘리는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구제역이 확진됐습니다.
국내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23년 5월 이후 2년 만입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게 나타나는 질병으로 전파력이 높아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농가에서 키우던 소들은 모두 긴급 살처분됐습니다. 한우 농가들 엄청 힘들거든요. 많이 힘든데 또 이렇게까지 되니까 뭐 마음이 그냥 밥도 안 들어가고 막 그러네요. 해당 농장의 소들은 5개월 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다음 달 정기 접종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 확진 농가 반경 3km 방역대 내 소와 돼지 등 2만 9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농장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은 만약에 살처분을 하게 되면은 농가 손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주 염려가 많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추가 감염 의심 신고는 들어오지 않은 가운데 발생 지역인 영암과 나주와 화순 등 인근 7개 시군에는 구제역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청정 지역이었던 전라남도는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내 15개의 모든 가축 시장을 폐쇄했고 오는 19일까지 영암과 인접한 7개 시군 내 모든 위험 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마칠 방침입니다. 아무래도 그 원칙이 공기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3km 내에 있는 부분은 빨리 백신으로 오늘 저희들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방역 당국도 오는 16일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구제역 발생 가능 가축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오늘 아침 목포와 신안을 잇는 아패대교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수습이 늦어지면서 출근길 일대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톤 화물차 범퍼가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앞유리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부상자 이송 등 사고 수습 작업에 한창입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쯤 신안 아패대교에서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5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2명이 각각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양 차량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는 아니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이 이뤄지던 중 인근에서는 승용차와 승합차, 1톤 화물차가 추돌하는 2차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이렇게 차량 파편이 널브러져 있는데요. 사고로 도로가 정체되면서 출근 시간대 시민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아침에 출근 중에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출근길이 한 15분에서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한 1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좀 불편했습니다. 대형 화물차 사고이다 보니 견인 차량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다른 차들이 사고 차량을 피해 서행하면서 2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진 겁니다. 구조 작업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7시 50분부터 9시 20분까지는 20m 가량을 통제하고 다른 한계차로를 확보해서 최대한 차량을 소통 유도하였고 목포와 신안을 잇는 유일한 다리라 우회도로도 없는 상황. 사고로 인한 출근길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견인이나 차로 확보 등 신속한 수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지난달까지 이어진 추위에 올해는 봄꽃이 조금 늦게 폈는데요. 아직 다 피지는 못했지만 곳곳에서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섬 전체가 동백나무 군락지인 여수 오동도입니다. 초록 이파리 사이로 붉은 동백꽃이 수줍게 얼굴을 내밉니다. 나무에 핀 동백도 탐스럽지만 송이째 떨어져 길 위를 온통 붉게 만드는 풍경도 장관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이어진 추위에 개화가 늦어졌습니다. 오동도는 항상 들렸다 가는 곳입니다. 동백꽃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덜 핀 것 같긴 해요. 따스한 바람을 타고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에 닿습니다. 겨우내 움츠려 있던 홍매와 꽃봉오리가 드디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순천 탐매마을에도 매화가 피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개화율은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선홍색 붉은빛이 전하는 봄 소식이 상춘객들은 그저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축제는 끝났어도 손님 맞이는 이제 시작입니다. 꽃도 너무 예쁘고 무엇보다 향기가 바로 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날짜 너무 잘 맞춘 것 같고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완전 봄이 온 것처럼 느껴지고요. 홍매화가 색깔도 너무 예쁘고 시간은 걸리지만 온 만큼 너무 예쁩니다. 매화 색깔도 그렇고. 이번 주말 비가 내린 뒤 다음 주 최저기온이 다시 영하로 떨어지면서 봄꽃은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현대제철이 임원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등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갑니다. 현대제철은 임원 급여를 20% 삭감하고 순천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에서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강도 높은 자구책 없이는 경영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에너지, 고속도로, 관광 분야 초광역 협력으로 의미 있는 호남권 메가시티 성과를 재약속했습니다. 세계 시도 기획조정실장들은 오늘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를 열고 상생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전북 전주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해보다 2.06%, 전남은 0.66%가 각각 하락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공시가격 하락은 지난 2023년 이후 올해로 3년째입니다. 또 중간값을 뜻하는 공동주택 중위 가격은 광주는 1억 3,600만 원, 전남은 8,3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1억 7,100만 원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